네, 레브 잡담소 그 두 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에피소드 1의 살짝 추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1에서 AI가 인간 대체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상을 찍고 제가 저의 또 이제 막 무수한 알고리즘과 구글의 검색 결과 등에서 요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추가로 촬영해도 될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윈도우 만드는 엑셀, 파워포인트 뭐 등등등 있죠. 그 다음에 오픈 AI를 갖고 있는 거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위험한 직업과 안전한 직업 40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AI와 관련된 AI의 직접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위험한 직업이나 안전한 직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AI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해당 직업이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 직업들이 나오거든요. 그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하나이신 분들은 충분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물론 대놓고 막 이렇게 위험하다라고는 안 하지만 저는 충분히 고민해 볼 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막 엄청 가깝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관련이 있는 직업도 저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 지금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뭔가 직업이 대체된다 우리 직업 어떡하지 라기보다는 내 직업은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는 조금 내가 여기서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는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라고 있나봐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working with AI measuring the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됐건 생성형 AI의 직업별로 적용 가능성을 측정하고 연구한 상세한 리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있냐면 AI 발전함에 따라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연구했어요. 이게 총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40페이지에서 되게 많은 상관관계들을 그 연구에 대한 결과 자료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그 해당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요게 AI가 특정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보다는 직업 내 특정 활동을 적용했다 라고 요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AI가 너네 직업 대체할 거야 보다는 직업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발자는 개발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업무, 뭐 영업이면 영업에 대한 업무,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대한 업무, 뭐 생산직이면 생산직에 대한 업무 있잖아요. 그 업무들을 갖고 AI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살짝만 옮길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빙, 그 다음에 코파일럿이라고 있어요. 요게 MS가 갖고 있는 생성 LLM 모델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코파일럿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도 들어가지만 요거 빙이라고 하면은 구글 크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사이트라고 거기에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AI의 사용 데이터예요. 유저들이 이 코파일럿을 갖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갖고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줘. 또는 어떤 전략을 짜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이런 질문과 AI가 실제로 수행한 답변, 요청과 응답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잖아요. 그 일이 요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 노동부의 DB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질문과 어떤 노동과 관련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업무에 대한 일에 AI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측정해서 AI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점수 스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하는 데이터, AI를 쓰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것들을 합쳐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AI 적용 가능성 점수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측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있죠. 여러분들의 따봉과 아니면은 좀 이 답변 마음에 들지 않았어가 최종적인 그걸 포인트 뭐 이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완료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질문이 있고 여기 답변이 있잖아요. 질문과 이렇게 답변이 있으면은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연관성을 봤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 중에 되게 일부분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업의 단위, 작업의 단위. 그러니까 노동부 DB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는 IWA라고 표현하는데 요건 조금 되게 뭐 헷갈려가지고 영어라 가지고 일단 작업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업무 단위들이 있잖아요. 작업의 단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시켰을 때 그런 작업이 수행되는 과정의 단위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것과 여기 X축에 보시면은 사용자 목표 활동 점유율.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쓰는데 생성형 AI 데이터를 쓰는데 이런 목표가 있었어. 근데 그 활동이 얼마나 작업의 단위에 그 작업 활동의 빈도와 얼마나 완료됐는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AI 빙 코파일럿 사용해서의 작업 활동의 빈도와 성공률. 근데 성공률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이 빈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청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답변 이런 것들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AI한테 행동 기준이 코파일럿이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질문 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코파일럿이 무엇을 했나, 어떤 행동을 했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여기에서 뭐 되게 많아요. 그 프로바이드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어시스트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직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제가 막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코파일럿 사용 분포와 뭐 전체 활동 중 비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업무 분포. 요걸로도 봤고, 그 다음에 AI가 어떤 작업을 잘하고 어떤 작업을 못하나, 아마 요게 따봉과 아니면은 좀 불만족스러웠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사용자의 목표와 AI 액션한 걸 가지고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기준을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살펴보면은 표준 직업 분류, 직업은 아니에요. 직업 분류별 AI 적용 가능성 점수를 정리한 겁니다.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AI가 많은 부분을 아까 그런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 AI가 코파일럿이 잘 해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대충 이제 뭐 중간권 뭐 이런 것들을 나눠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위권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사무 정보예요. 그래서 1위를 보면은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워커들이에요.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고, 저는 좀 의외였어요. 세일즈 쪽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어떤 레코드, 제가 정확한 단어 뜻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정보와 관련된 사무와 관련된 직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을 보면은
사무 비즈니스 교육 전문직이 좀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 라이브러리언 맞죠. 그 다음에 뭐 요럴 카운슬러, 소셜 워커, 릴레이티드, 뭐 오피스 앤 어드민 서포트 워커. 그래서 사무나 비즈니스 교육 쪽이 있었다고 하고요. 하위권으로는 여기 하위권들이죠. 여기에 지금 하위권으로 있는 분들은 블루 컬러들이, 그래서 현장 생산, 정비, 운송, 청소 등 물리에 대한 내용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생산직을 하시는 분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붙였냐면 직업이 대체된다,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 직군의 업무 활동 중 생성형 AI가 성공적으로 도움이나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의 크기를 추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 재구성 그 업무 일부의 자동화를 보조하거나 그런 신호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더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현업에서 느끼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요 영상에서 제가 이제 챕터 1에서 AI에 제가 이제 대체된 직업군이 있을까? 요게 아마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요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시겠지만 AI 노출과 인공지능 도입이 되는 것과 실업률의 변화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 자료조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도입이 이제 실업률의 변화가 높다. 그래서 컴퓨터와 매스 쪽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에 공학적인 부분까지 사실 실업률과 변화가 있었다고 했죠. 물론 이거는 직접적으로 막 매칭되거나 그랬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조금 연관지어서 보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루 컬러가 상당히 도입과 실업률이 변화가 낮았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까지 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고요. 당연히 저도 고민인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공개합니다. AI 적용 가능성 점수 하위 직업 40개. 물론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스코어가 전반적인 스코어가 낮은 거예요. 바텀이니까 40개 정도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 듣는, 저도 이제 영어 단어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영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듣는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준설 장비 운전업, 예를 들어서 뭐 강항만 등에서 뭐 흙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제거하는 무슨 장비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그런 운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앤 락 텐더스, 교량 및 수문 관리원. 저한테는 되게 생소한 직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적용 가능성 점수가 낮은 거예요. AI가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40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적용 가능성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통역사 앤 번역, 두 번째 역사학자, 그 다음에 작자 앤 저자 writers,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업 대표, 영업 직군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 기계 프로그래머. 저도 이런 프로그래머는 처음 보진 못하죠. 예를 들어서 뭐 CAD와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이게 그 번역이 됐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텔레마케터, 뭐 사이언티스트 등등등이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직업이 나왔죠. 그 다음에 뉴스 애널리스트, 리포터, 저널리스트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제가 조사했었던 그런 논문
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100% 일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AI 노출도와 실업률 간의 변화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AI 적용 가능성,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실제 사용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했다는 거는 굉장히 차이점이 큽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영상에 제가 첫 번째 영상에 AI가 인간 대체할까 영상 쪽에서 말씀 안 드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맨 뒤에 제가 실제로 저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걸 했는데 그거는 사실 올리지는 않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저는 누군가한테 새로운 기회고 누군가한테는 이제는 도태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 기회를 갖고 누군가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도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안전한 직군과 위험 직군을 쭉 나열한 거니까 요거는 영상을 멈추시거나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적 안전한 직군, 그 다음에 위험한 직군을 쭉 나눠봤으니까 요 논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지금 많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서 어떤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은 내 자신이 도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사실 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자기에 대한 객관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할 때 부정적으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난 안 되겠어,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보다는 이 시대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까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아래 이런 주제들이나 완전 다른 주제도 괜찮습니다. 거기 주제에 조금 이런 주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싶은 내용을 아래로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 검토해서 다음번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